자, 보시죠. 다음은 이제 92쪽입니다. 92쪽에 5장 환지 방식이고요. 5장 1절 환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저것 줄여서 보자고요. 첫 번째 계획,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정하게 되죠. 땅 삐뚤삐뚤 하고요.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을 낸 거죠. 두 번째 계획이요.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 그 정해진 도면에다가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 A한테는 이쪽 땅을 준다. B에게는 이쪽 땅을 준다. 세 번째 계획, 환지에 대한 계획, 말 그대로 환지 계획을 세우게 되죠. 환지 계획을 세우는데 옛날보다 개발하는데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죠. 옛날에 뭐 논두렁, 밭두렁, 조그만 면사무소 있었다면 이쪽에 도로 면적 다 이제 한쪽으로 뭐 어느 정도가 차지될 테고 공원 면적, 보건소, 구청, 학교 등등 공공시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양과 굵은 1번, 양과 1번 환지 방식 해설의 세 번째 칸요. 사업 전에 사유지 8만, 공유지 2만, 전체 10만이고, 사업 후에 뭐 잠실지구 숫자를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 사유지 4만, 채비지 2만, 그다음에 이러저런 공적시설 2만 해서 공적인 땅 보유지 6만이 생기게 됩니다. 정해지게 되는 거죠. 옛날에 개인 땅 8만, 공적인 땅 2만이 있었다면, 여기에 공적인 땅 6만이 되고, 개인 땅 4만이 된다. 이 공적인 땅을 뭐라고 하고요?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에는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채비지,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공적인 땅을 얘기하고요. 동그라미 1번, 신도시 건설을 했으니까 환지사업 후 토지가격 상승률 평균 10배 가까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보류지란 환지방식 따라 지정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채비지와 공공시설 용지 등을 말한다. 총 사업비역 10억이 추산된다고요. 그리고 사업 후 제곱미터당 10만 원이 예상되면 그 토지 만제곱미터를 채비지로 책정해서 채비지를 매각하면 제곱미터당 10만 원, 만제곱미터니까 10억이 마련되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환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7번 보시죠.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설마 도로도 한 평, 아파트도 한 채 안 짓고 사업을 하지는 않겠죠. 아파트는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지을 수도 있고요. 아파트를 짓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C가 땅 갖고 있었는데, C한테는 여기 아파트 한 채를 준다. 수도 있죠. 그러면 아파트 300주를 받게 됐습니다. A, B 땅 대신에 땅을 받은 거죠. C는 땅 대신에 300주로 뛰어 올라갔다고요. 입체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 방식은 짧은 1번 평면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권리니까 권리 다 포함되는 거죠. 2번 입체 환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알 수가 있다. 양과 2번 평가식, 원칙, 면적식 예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평가식이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후에 토지의 평가 가액에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면적식이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에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죠. 그러면은, 어느, 그냥 상황 하나만 떠올리면 되고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요. A도 B도 땅을 갖고 있다고요. A는 그래도 구판장, 상가 땅, 만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고, 제곱미터당 10만원. 그래서 1억짜리 땅을 갖고 있습니다. B는 산자락에 있는 임야요. 1000제곱미터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만원 해서 1000만원짜리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A가 만약에 상가 땅을 받는다고 했을 때, 똑같은 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A가 100의 가치만큼에 해당하는 것을 받으면, B는 얼마치를 받아야 되고요? 10어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식인 거죠. 그 다음에요, 어디 A가 10m 갖고 있고요.
논 1000제곱미터 10,000원씩 한다고요. B, 옆에 있는 논 1000제곱미터 10,000원씩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1,000만원, 여기는 2,000만원이 되겠지만, 지금 뭐 땅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이 땅 차이도 별로 없고, 여기에서 새로 뭐 상가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 논을 만든다고요. 새 논을 만들면, 만약에 A가 500제곱미터를 받아가면, B는 얼마를 받아가야 되고요? 1000제곱미터를 받아가야죠. 그냥 그래서 그 면적에 비례해서 새 땅을 받아간다. 땅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간다. 삐뚤삐뚤한 것을 빤듯하게 고치기만 한다고요. 경지정리사업. 그런 경우에는 그냥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면적식. 뭐 당연히 평가식이 원칙이죠. 이러저러한 차이들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 93쪽에 옛날 시행규칙 있었는데 그것까지 한 이유는 이제 그 토지부담률이라는 이름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게 있는데 아무튼 그건 옛날 문제고 옛날 규정이고 표에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요. 뭐 2012년 개정됐으니까 한참 된 겁니다만 평가식이 원칙, 평가식에서는 평균 부담률을 따진다라고 하는 거고 식은 권리가액 플러스 채비지가액 분의 총 사업비로 한다. 뭔 소린지 알 수가 없고요. 다음에 세 번째 칸이요. 면적식은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걸 정하고 전체 면적 분의 보류지 면적. 7번 보시죠. 얼마나 부담해야 되냐고요. 7번이요. 이 사업을 위해서 전체 땅이 얼마였어요? 10만이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공적인 땅 얼마를 내놨어요? 6만을 내놓은 거죠. 10분의 6을 내놨잖아요. 10분의 6을 내놓은 거죠. 10분의 6만큼 60%를 부담했다고요. 그게 토지 부담률입니다. 근데 분자 분모에서 똑같이 A, B를 빼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문제 때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런데요. 예, 그렇고요. 관련 조문. 박스에 기업권 평가식 1번 비료율만 한 번 나왔고 2번 권리가액 3번 평균 부담률, 4번 참고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면적식 토지 부담률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옛날 출제된 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요것만 갖고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아무튼 토지 부담률은 전체 면적, 분수식이요. 환지계획구역 면적 분의 보류지 면적인데 분모에서도 공공시설 가운데 시행자 귀속분, 시행자 소유분 빼고 분자에서도 똑같은 걸 뺍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문제 때 보도록 하시죠. 넘어오시고요. 다음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평가식이 기본이니까 평가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길게 드렸습니다. 사례를 다 들어서요.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시죠. 그냥 그것만 짚도록 하죠. 뭐 그냥 간단히 기업권 비례율, 비례 몇 배냐고요. 그래서 괄호 종전에 비해서 사업비 제할건 제하고 몇 배나 오르는지. 사업하면 땅값 뛰어요? 떨어져요? 땅값 뛰죠. 몇 배나 뛰냐고요. 다들 관심 있는 게 그거죠. 몇 배나 뛰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몇 배냐. 비례가 비례식, 비례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권리가액 셋째 줄이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종전 토지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그게 권리가액. 디귿번 평균 부담률 역시 제일 아랫줄 수입에 비해 얼마나 지출해야 되는지 등을 나타내는 개념인데 복잡한 얘기니까 뺍니다. 다음 쪽 와서요. 95쪽에 굵은 2번 환지계획의 내용과 작성 기준. 먼저 환지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개발사업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에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1번 환지설계, 2-1번 필지별 환지 명세. 환지가 새 땅이죠. 2-2번 입체환지 계획하는 경우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3번 필지별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 명세. 결국 종전 토지를 얘기하고요. 4번 채비지 보류지 명세. 법이 엉망진창. 보류지 안에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는 거죠. 자, 이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자고요. 환지가 뭐예요?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를 줄 거냐고요. 새 토지가 뭐고요? 환지이죠. A, B, C 각각 어디 갖고 있었냐고요. A 101번, B 127번, C 135번 땅 갖고 있었습니다. A한테는 1, 2, 3, 4, 5, 6 1블럭에 1번 땅을 준다. B한테는 1, 2, 3, 4, 5, 6 4블럭에 15번 땅을 준다. C한테는 1, 2, 3, 2블럭에 들어서는 아파트 101동 307호를 준다. 이게 환지계획이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줄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 빨간색을 뺀 나머지 하얀 땅이요. 환지계획 중에서요. 이렇게 줘서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줄 건 얼마만큼을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빨간 땅이요. 그러니까 보리지는 또 얼마만큼을 잡는다. 이게 환지계획이라고요. 그런 거죠. 그냥 뻔한 겁니다. 이 똑같은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도면 넉 장이 되겠죠. 여기 이제 한 장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보시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 A, B 어디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정하겠죠. 근데 거기에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다고요.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조합원에게 준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공적인 땅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합원에게 주는데, 그 중에서 여기 이 땅은 A한테 주고, 여기 이 땅은 B한테 주고, 그러니까 백일동 선택지구는 C한테 준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 어디 준다. 전체 땅 중에서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줄 쪽은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적인 땅은 이쪽으로 한다. 이게 환지계획이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환지 설계. 환지는 이쪽으로 잡는다.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환지 2-1번 환지 명세 A, B에게는 새 땅 어디에 준다. 그러니까 2-2번 입체 환지 명세 C에게는 아파트를 준다. 그러니까 3번 종전 토지 명세 성산대상 토지 명세 4번 공적인 땅은 이쪽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7번요.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땅 중에서 그러니까 조합원에게는 이쪽을 준다. 1번 환지 설계. 그러니까 2번 2-1번 새 땅 어디 준다. 환지 명세. 그러니까 2-2번 C에게는 아파트를 준다. 입체 환지 명세. 그러니까 3번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다. 종전토지 명세. 4번 공적인 땅은 어디로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빨간색 이거 쓰기 전에는 쉽게 아시는 거였잖아요. 그거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한테 어디 준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걸 뭐라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을 글자를 외우고 가는 건 아닌 거죠.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셔야 그러니까 공부하시기가 편해집니다. 다 됐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환지계획은 옛날 거 새 거 양쪽 다 따지라고요. 종전 토지 및 환지 옛날 땅 새 땅 양쪽 다 따져서 뭘 따지고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뿐만 아니라 기타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다. 옛날 땅에 가장 비슷하게 맞춰준다. 동그라미 3번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는 조성토지 가격을 감정평가기관, 그러니까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한 다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새 땅값 아직 사업하기 전이죠.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있는 특별한 기구가 있습니다. 우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라고 하는 이 법에만 있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환지 방식에만 있는 기관의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굵은 3번이요. 환지의 종류. 네,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새 땅을 줄 거냐 하는 얘기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위지면 토수류한 다음엔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면적 그러니까 50%를 가정해서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요. 그러니까 누가 2000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1번 2000제곱미터 갖고 있는데 50% 적용하면 얼마 주면 땅 마저 떨어지고요. 1000 주면 땅 마저 떨어지죠. 기준에 땅 마저 떨어졌다. 적응 완지. 그러니까 2번 어느 누가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50% 150 줘야 되는데 50%를 고집했다가는 여기 땅이 다 누더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절 다 누더기가 되니까 여기에서 설계도에서 반듯하게 정해놓은 게 있는 거죠. 가장 큰 토막 4,000, 그 다음 토막 2,000, 그 다음 토막 1,000, 그 다음 토막 400, 그 다음 토막 200 등 해서요. 땅 반듯하게 선을 그어놨을 겁니다. 거기다 한 필씩 맞춰주는 거죠. 가장 작은 토막이 얼마라고요? 200이라고요. 그러니까 150짜리 땅이 없으니까 50 더 얹어서 그러니까 200을 맞춰주는 겁니다. 기준보다 늘어났다. 증환지. 이 사람은 50에 대한 돈을 내야죠.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청산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러니까 만을 갖고 있습니다. 10,000제곱미터 갖고 있으면 5,000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가장 큰 토막이 얼마예요? 4,000이죠. 따라서 1,000 적게 그러니까 4,000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보다 줄어들었다. 뭐고요? 감환지. 이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줘야죠. 청산금이 생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지면 소수면 갖다 댔는데 한 푼도 주고받을 게 없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따라서 대부분 청산이 생기게 되니까 이 종전 토지 명세를 아까 뭐라고 했고요?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한 거죠. 굵은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 중에 작은 3번, 끝에 괄호 종전 토지 명세를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청산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요. 굵은 3번에 양과 1번, 작은 4번,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 그러니까 도로 등 공공시설. 그러니까 노도 반절로 줄어들어라. 말이 안 되죠. 논두렁 밭두렁 대신에 신장로를 내는 거죠. 여기는 50%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신청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 신청해서 아니면 조합지구원에 얘기한 게 알았어 그냥 받아들여서 환지를 받지 않겠다고요. 환지부지정. 자, 그런데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소유권만이 아니라 모두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기타 권리도 넘어가는 거죠. 소유자가 나 땅 안 받겠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그래 나 나갈게. 그러면 부지정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땅 주인 지금 1, 2, 3은 다 뭐예요? 땅 주인 나 받겠다. 기타 권리자도 나도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땅 주인은 안 받겠다고 하는데 기타 권리자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 거기다 지금 거름 뿌려놓은 게 얼만디? 농사 지어야지. 그러니까 그 땅은 계속 써야 돼. 그러면은 기타 권리자도 보호하자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도 어쩔 수 없이 뭐로 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동의에 의한 부지정 때는 누구도 안 받겠다 할 때만 임차권자도 안 받겠다 할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신청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때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이요. 과소토지. 어느 기준을 정하고 사업을 하겠죠. 어느 기준도 안 되면, 어느 선이 안 되면 새 땅을 줄 수가 없죠. 그때는 어떤 동의도 필요 없이 환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7번이요. 대체되는 공공시설. 옛날 조그만 도서관이 그러니까 큰 도서관으로 새로 이사 갔다고요. 여기에 있던 마을회관 옆에 있던 도서관이 이쪽 큰 도서관 자리로 이사 왔습니다. 그럼 이사 왔으면 끝난 거지. 거기다가 또 관절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도서관 큰 도서관으로 이사 왔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환지를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7번 했고요. 8번 입체 환지.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 일부와 토지의 공유 주변을 부여할 수 있다. 환지요.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 게 기본이죠. 근데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을 받겠다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도 건축물을 받겠다고요.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받겠다. 그러니까 환지는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을 주려면 지 맘대로 할 수는 없고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신청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그러니까 건축물 일부 아파트 한 채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9번 보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빨간 땅 없었죠. 공적인 땅이 새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보류지 경비 충당하거나 정관 등 실시에 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 개수한 자가 취득한다.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경비에 충당하고 그건 시행자가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아래줄 뭐 관계없고요. 그래서 환지의 종류 전부 9가지가 있고 이 중에 빨간색 두 글자에 2가지요. 신청동의 부지정 때는 임차권자 동의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입차환지 할 수 있다. 2가지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쭈르륵 정해서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조합장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다음 쪽에 뭐 공람 있는데 그건 빼고요. 다음 96쪽에요. 양괄호 2번 환지 부지정 토지의 사용수익 정지. 동그라미 1번 위 5, 6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의 해당 부분에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사용수익 정지 뭐고요? 나가라 인 거죠. 동그라미 2번 사용수익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 기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따라서 동그라미 5 임차권자의 동의가 필요했다고요. 7번 보시죠. 자, 여기는 도서관 이사 가니까 이건 얘기할 거리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이 5번, 6번 2가지가 있죠. 새 땅을 안 줄 겁니다. 사업 끝나고 나면 새 땅을 안 줄 거죠.
나갈 겁니다. 근데 어차피 사업 다 끝나고 나갈 바에야 중간에라도 나가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나가라 때릴 수 있다고요. 나가라 세 글자, 여섯 글자 얘기하면 뭐고요? 사용수익 정지인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기초에서 뭐 할 수 있고요?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데 뭘 정지시킨다고요? 사용, 수익을 정지시킨다고요. 나가라. 나가라. 세 글자. 며칠이요? 30일 이상 기간 두고 통지하면 다 나가야 된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임차권자 동의가 필요했다고요. 만약 이게 없으면 환지 부지정. 시장에다 나가라. 지금 그 배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임차권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양보라 3번 입체 환지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땅 대신에 땅 대신에 콘크리트 지 맘대로 할 수는 없다고요. 시행자 지 맘대로 할 수 없고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만 콘크리트로 줄 수 있다. 단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 권리가액이 새로 건축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새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여러 아파트를 짓는데 뭐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옛날 땅값이 2천만 원. 그 가치를 따져봤더니까 한 6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가장 작은 아파트가 1억. 그런데 옛날 땅값의 가치가 2천만 원, 그 가치를 따져보니까 6천만 원. 70%도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새 아파트 신청 못하게 한다. 이 규정에 불구하고 환지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다. 옛날 집 있던 사람은 새 집은 주자고요. 주택 있던 사람에게는 집은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 표가 있는데 그 뜻은 이런 겁니다. 지금 개발법에 환지가 있죠. 개발법에 환지, 토지 대신에 토지로 권리를 옮겨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보실 정비법에 환권, 그건 이제 건물도 많이 있는 곳이죠.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누구도 건축물 소유자도 또 새 토지만이 아니라 모두 받아갈 수 있고요. 새 건축물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건축물을 준다. 요것만 떼왔다고요. 요것만 떼와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준다라고 하는 게 입체 환지인 거죠. 환지에서 환권 넘어갔다가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환지에서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입체 환지에 대한 얘기는 그냥 거의 그대로 도시정비법 얘기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 주택공급 몇 채를 받냐라고 하는 것도 거의 똑같고 동그라미 2번, 3번 그러니까 입체환지 신청 절차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봐도 되고요. 나온 적도 없고 나올 리도 없고 나와봤자 도시정비법으로 푸시는 거고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쪽에요. 97조 그러니까 굵은 4번 환지계획 인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때에는 재산권의 영향미치는 중요한 게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뭐 거치고요. 공람 절차를 거치고 시당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은 중요한 거니까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환지계획은 요대로 다 하는 거라고요. 조합에서 이대로 다 지켜서 한 거고 관청에서 법을 어겼으면 인가를 안 내주고 법대로 했으면은 그냥 요거에 어긋난 것만 없으면 인가를 내주고 하는 거니까 관청에서 개입할 게 없죠. 그래서 가장 말단 시군구가 처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 환지의 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그림 보기 전에 1번 해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환지종공고일 24시까지 3번 토지는 B 소유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환지정지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3번 토지 받기로 한 A에게 환지종공고일 밤 12시 한 번에 사용수익 처분 권한을 준다. 동그라미 3번 환지정 지정을 하는 경우 3번 토지 받기로 한 A에게 환지정지 효력 발생 이래 사용수익 권한을 주고 환지처분 공고일 밤 12시에 처분 권한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윗그림으로 올라가도록 하죠. 이 그림을 이제 바꿔서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로 하면은 그림 이해가 쉽지 않아서요. 종전 토지가 다음과 같다고 치죠. 1, 2, 3, 4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여기에 땅 주인, 그러니까 A가 땅 6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땅 2개를 갖고 있다고요. 개발 계획으로 위치 결정.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그러니까 실시 계획,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을 세웁니다. 환지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이제 구획 변경 많이 생기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하면 복잡이니까 그건 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들어가기도 했다고 치죠. 그러니까 이쪽에 채비지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A한테 50% 준다고 치죠. 그러니까 단위 규모가 비슷하다고 치고 6개 갖고 있습니다. 6개 갖고 있으니까 반절 50%몇 개를 주면 돼요? 3개를 주면 되죠. 그러면 위지면 토수류한 옛날 위치에 가깝게 3개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청 주차장 땅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A한테 어디를 주면 되고요? 1, 2, 3 땅을 주겠다 하면 되죠. B가 2개를 갖고 있습니다. 50% 하나를 주면 되죠. B가 갖고 있는 쪽으로 해서 B에게 하나 어디를 주면 되고요. 4번 땅을 주겠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공사 끝. 그로부터 며칠 안에요. 60일 안에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을 네 글자 뭐라고 하고요?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처분이요. 그럼 환지계획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세 번째 내용 비어있고요. 네 번째 내용 와서요.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고요. 이제 노란색 그대로 현실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1, 2, 3, 4 땅이 있으면 여기 A는 몇 번 땅 주인이 되고요. 1, 2, 3 땅 주인이 되고 4번 땅 주인은 B가 되고 여기 이제 구청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채비지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구청 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청 지을 그러니까 공적 행정청에서 땅 사서 아니면 땅 교환해서 거기다 구청을 짓는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주변에도 빈 땅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짓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넘겨준다고요. 뭐 어떻게 넘겨줘요? 리어가로 끌고 가요? 끈으로 묶어 가요? 어떻게 넘겨주냐고요? 어떻게 넘겨줘요? 공고하면 넘어가는 거죠. 새 땅은 어떻게 넘겨주냐면 공고하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따로 외우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언제 넘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새 땅은 언제 주인이 된다고요? 그 공고일 밤 12시에 정해진 대로 주인이 되는 거죠. 공고일 밤 12시에 다음날 0시 다음날에 새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1, 2, 3 땅에 대한 소유권, 그러니까 B는 4번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소유권에 기초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그러니까 공고일 밤 12시에 소유권을 넘겨준다고요.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을 한 방에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땅이라고요. 농지 같은 경우를 보죠. 그러니까 3번 땅과 4번 땅을 지금 보죠. 3번 땅 옛날 주인 누구고요? 그러니까 B이죠. 그러니까 4번 땅, 3번 땅 받기로 한 사람은 누구고요? A이죠. A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는 땅인데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60일 환지처분, 이게 환지처분 공고일이 한 6월 30일쯤 된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7월 1일 0시부로 각각 정해진 사람들이 새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농사 짓고 있는 땅인데 그러니까 B 3, 4번 땅, 지 땅에다가 밤 12시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러니까 6월 30일 저녁밥 먹고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3번 땅에 있는 벼 뽑아다가 4번 땅에 꽂을 자리도 없네요. 농사 짓고 있었으니까. 다라이에다 담아놓고 안방에다 놓으면 벼가 잘 자라요? 아닌 거죠. 3번 땅은 곧 자기 땅이 아니게 될 거라고요. 3번 땅은 누구한테 넘어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A한테 넘어가기로 정해져 있죠. 자기 땅 곧 아니게 된다는 거 압니다. 농사를 짓겠어요? 농사를 안 짓겠죠. 3번 땅 죽게 됩니다. 3번 땅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A이죠. A인데 환지정지가 없으면 A 3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땅 주인 얘기 없이 들어오면 뭐라고 하고요? 도둑놈.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주인은 곧 자기 땅 아니니까 안 쓰게 되고, 땅 받을 사람은 아직은 자기 땅 들어가고 3번 땅이 죽게 되는 거죠. 아깝다고요. 변경 생기는 소유자 변동이 생기는 모든 자리가 다 죽게 되는 거죠. 아까우니까 이 3번 땅에 대해서 나중에 A가 받을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뭐와 뭐를 끊어서요. 사용과 처분을 끊어서, 사용 수익과 처분을 끊어서 3번 땅에다가 A가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죠. 3번 땅은 환지 계획에서, 3번 땅은 환지 계획에서 A에게 환지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똑같은 땅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고요. 민법에서요. 지역권, 좋아, 내 땅 써도 돼. 땅 주인은 그 땅을 쓰라고 승낙을 해줬습니다. 무슨 역지요? 승역지, 요역지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땅이 다른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 전혀 다른 민법이라고요. 전혀 다른 민법이세요. 이 땅에 대해서 지역권요. 땅 주인은 좋아, 내 땅 써도 돼. 승낙을 해줬다고요. 뭐라고 부르고요? 승역지. 필요한 사람은 좋아, 그 땅 좀 내가 쓰자. 돈 줄게, 내가 쓰자. 필요해서 그 땅을 쓰게 된 거죠. 뭐고요? 요역지인 거잖아요. 땅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땅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고요. 3번 땅 A에게는 뭐가 되는 거고요? 환지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땅, 환지 예정지이고, 똑같은 땅 3번 땅, 그 3번 땅은 지금 현재는 비소유지만 곧 자기 땅이 아니게 될 땅, 옛날 땅 주인. 그래서 3번 땅은 B에게는 뭐가 되고요? 종전의 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는 B가 3, 4번 땅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을 갖고 있는 거죠. A가 나중에 사용 수익 처분을 갖게 될 건데, 그 중에 사용 수익을 먼저 땡겨 와서, 즉 B의 사용 수익을 땡겨 와서 A가 뭘 하게 되고요? 사용 수익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B는 그 땅에 대해서 뭘 못하게 되고요?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효력 발생일, 예를 들어서 1월 1일 정해놓으면 1월 1일이요. 효력 발생일, 그때부터 3번 땅을 A가 사용 수익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벽시 불리고 못 지고 뭐 내고 등등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요 밤 12시에 이미 사용 수익은 받았고 뭐만 더 얹어 받으면, 처분만 얹어 받으면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된다. 땅 죽는 걸 막자고요. 그게 뭐고요? 환지 예정지입니다. 환지 예정지의 첫 번째 사용 수익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 가지가 더 있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 이 그림이었고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굵은 2번 환지예정 지정 절차.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 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지정해야 된다. X.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2번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예정지 위치, 면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라고 하는 걸 알린다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의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분적, 순차적으로 사용수익 변동. 7번 보시죠. 한 덩어리 전체로 1월 1일 사용수익 변경할 수도 있고, 끊어서, 1블럭, 1월 1일, 2블럭, 7월 1일, 그 다음에 3블럭, 거기는 10월 1일 사용수익 변경한다. 끊어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적 주체 승인하고요. 굵은 3번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의 효과. 뭐 달라고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고요. 뭐 달라고 지정하냐고요. 목적 똑같은 얘기죠. 양괄호 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양보할 1번. 환직에게 정해진 자에게 뭘 땡겨준다고요? 사용수익을 땡겨주는 거죠. 따라서 괄호 종전 소유자는 해당 부분을 뭐 할 수 없게 되고요.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죠. 점. 환지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정지 지정의 유력 발생일 아니면 또는 따로 정한 사용수익 개시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밤 12시까지 기억번 좀 이따 보시고요. 니은번 위그림 3번 토지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환지정 지정받은 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3번 땅에 대한 사용수익이 누구한테 넘어갔으니까요. A. 환지정지 지정받은 자에게 넘어갔으니까 3번 땅은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시 올라가세요. 양과 1번의 셋째 출점 기억번 위그림 4번 토지 환지의 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출판 보시죠. 4번 땅은 옛날 주인 누구요? B. 환지객에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B. 그래서 여기는 옛날 땅 주인도 B, 환지의 정지 지정받은 사람도 B. 그래서 나중에 누가 되고요? B가 되는 거죠. 4번 땅은 그냥 B라고요. 그러니까 4번 땅은 그냥 제가 똑같이 계속 쓰면 되는 거죠.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용수익을 변경하는 거죠. 양과 2번, 채비지는 사용수익만이 아니라 모두 할 수 있다고요. 처분도 할 수 있다.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지가 지정되면 사업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수익뿐만이 아니라 환지지가 정해지면 모든 땅의 사용수익이 시작되는 거고요. 사용수익은 당연하고 처분도 할 수 있다. 두 번째요. 채비지에 대해서는 채비지는 사용수익 그 다음에 사업 끝나고 나서 처분한다. 그러면 그 땅 팔아서 돈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이미 다 끝냈다면서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비지는 사용수익만이 아니라 모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처분도 할 수 있어야죠. 그 땅을 팔아야 그 돈 갖고 사업을 하겠죠. 채비지는 처분도 할 수 있다. 양과 3번 임대료 증감 청구 계약 해지 며칠 안에 주장하라고요? 60일 안에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쪽에 있는 그림이요. 보시죠. 이 똑같은 이 자리의 그림입니다. 자, 3번 땅, 4번 땅, 땅 주인 누구예요? B이죠. B 땅을 C가 이만큼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가 이만큼 빌려서 쓰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3년 계약, 그러니까 뭐 보증금, 그러니까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자, 그런데 환지정지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3번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C가 이만큼 쓰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종정 글이 걸리니까 빨간색으로 하죠. 그러니까 3번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3, 4번 땅에 대해서 C가 이만큼 쓰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3번 땅에 누가 사용수익 들어온다고요? A가 사용수익 들어오게 되죠. A가 사용수익 들어오게 되니까 C는 이만큼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여기를 A가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C는 100만 원 계속 낼 필요가 없죠. 조금 깎아도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D요. 3, 4번 땅 이만큼 빌려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3번 땅을 누가 사용수익하게 된다고요? A가 사용수익하게 되는 거죠. 또 D는 과수원 농사를 못 짓게 됐다고요. 보증금 1,000만 원 계속 묻어나요? 아니죠. 보증금 돌리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돌리도 그러니까 D는 보증금 1,000만 원 누구한테 줬어요? B한테 맡겨놓은 거죠. 그렇지만 B는 돈 없잖아요. 딸내미 시집 보느라고 다 썼고 돌리도 누구한테요? 시행자에게 돌리도 시행자가 우선 갚아주고 나중에 B한테 받아라면 되는 거죠. 깎아도 돌리도 몇 글자요? 합쳐서요. 6글자요. 그러니까 6글자 며칠 안에 주장하라고요? 60일 안에 주장하라고요. 여기다 또 표준말로 깎아달라 돌려달라 그런데 왜 60일이요? 그러면 복잡해지고요. 자 보시죠. 양과 3번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종전 임대료 지료 그 밖에 사용되니 불합리하게 된 당사자는 그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깎아도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지역권 임차권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돌리도 권리 포기 계약 해지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누구에게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손실보상 시행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소유자, 이익받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환지 예정 지정의 효력 발생일 또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면 지나면 증감 청구할 수 없고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출판요.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환지 예정을 지정했으면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주장해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요때 돼서 여기 땅을 A가 쓰게 되는 거죠.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주장한다. 양과 4번 장애물 제거, 주거용은 제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용은 제거하려면 2월 전에는 통지해야 된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자리인데요. 그림만 바꾸고 그리고요. 그러니까 3, 4번 땅, B 땅이죠. B 땅, 자기 땅에다 집 지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3, 4번 땅, B 땅인데요. 집을 지어서 쓰고 있었는데 4번 땅에 누가 사용수익 들어온다고요? A가 사용수익 들어오는 거죠. 권리지적거리는 것,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죠. 장애물, 이전 제거할 수 있다. 건축물 장애물도요.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 지정하는 등 필요하면 도시개발 위에 있는 건축물 등 장애물 등을 이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주거용 철거하면 사람 살 데가 없겠죠. 딴 데로 이사 가야죠. 이사 가야 되니까 주거용 건축물을 이전 철거하려면 그날부터 2월 전에는 통지해야 된다. 칠판요. 환지 예정지 딱 5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환지 예정지 지정해야 된다. OX. X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다음 효과 4가지요. 바뀌는 거고요. 사용수익. 두 번째요. 채비지는 모두 할 수 있고요. 처분도. 사용수익 변경 때문에 깎아도 돌리도 며칠이요? 60일. 돌리도는 누구한테요? 시행자에게. 네 번째, 이것저것 권리적거리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 다음 쪽 오시고요. 100쪽에 5장 3절 환지 처분이 있습니다. 환지 정지, 이제 이 그림은 빼고요. 환지계획까지 계획을 정했고 그 다음에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넘겨주게 됩니다. 환지계획 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죠. 사업 중간에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효과 4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기 전에 우선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그러니까 시행자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한다고요. 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 설계도대로 할 만큼 했는데 할 얘기 있는 사람들 있으면 와서 얘기들 하셔.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도대로 사업을 하는 거죠. 설계도 도장 찍었던 게 국시대. 그래서 이 사업은 설계도대로 완전히 끝났다. 공사 완료 공고. 지가 시행자면 공사 완료 공고. 그다음에 아니면요 다른 사람이면 준공검사 설계도대로 끝났다 해야 사업이 끝나게 된 거죠. 이고요. 사업 끝났으면 그로부터 며칠 안에요. 60일 안에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라고요. 환지계획대로 넘겨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4글자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보시면요. 굵은 1번. 시행자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할 만큼 했는데, 와서 할 얘기 있는 사람도 와서 얘기를 하셔. 공고. 법 40조 공고를 하고요.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 공람, 서로 열람하고, 라면 박스에다 의견서 넣고, 의견서 검토해서 좋은 얘기는 반영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지정권자는 지가 공사 끝, 발표하면 끝인 거고, 두 번째 칸, 시군구나 행정청이 아니자는 중공검사 신청 넣어서, 지정권자가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사업이 끝나게 된 거죠. 첫 번째 칸에 법 40조 공사 완료 공고는 뭐고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이고, 세 번째 칸 법 51조 공사 완료 공고가 사업 끝나는 공고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칸, 그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한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러니까 공고, 법 40조, 공람, 의견서, 반영 조치, 공람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 외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중공검사 받은 때,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면 환지계획 제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환지 처분일, 사업비 정산 내역 등을 공고해야 된다. 환지 처분을 하려면 알리고 공고한다. 알리고 A한테 1번 땅, B에게 15번 땅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아요?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이미 환지계획 때 알고 있던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공고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다음 쪽 문장 보고 다시 그림 오시죠. 101조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환지총 공고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는 거죠.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150에 50 더 받은 이 땅 주인이 된다고요. 저 옛날 그림 땡겨가세요. 종전 그림이요. A가 300제곱미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A한테 1번 땅 준다고 돼 있었으니까 환지 처분하면 환지계획 넘겨주죠. A가 새 땅 주인이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새 땅을 어떻게 줘요? 어떻게 넘겨주냐면 공고해서 넘겨주는 거죠. 새 땅을 넘겨주는 방법은 발표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어가로 싣고 가는 게 아니고요. 발표하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언제 넘어가냐고요. 언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공고한 날 밤 12시 넘어가는 거죠.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소유권 기타 권리가 다 넘어온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쪽 그림입니다. 100조경. 그러니까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공고로 넘겨주는 거죠. 언제 넘어간다고요? 공고일 밤 12시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둘째 줄, 셋째 줄 똑같은 거죠. 환지처분 공고일 종료 시점, 환지처분 공고일 밤 12시, 공고일 다음날 0시, 공고일 다음날 네 가지가 다 똑같은 거고요. 그 밤 12시에 1번 환지 교부, 새 땅을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4, 5, 6이 있고 2번 청산금이 밤 12시에 확정됩니다. 동그라미 1번 종전토지 권리가 새 땅으로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2번 종전토지 권리가 소유권이 입체원지 아파트로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3번 공적인 땅 무리지 채비지 밤 12시에 시작되고요. 동그라미 4번 넘어갈 게 없으면 밤 12시에 꽥 주고요. 동그라미 5번 그 땅에 남아있는다. 동그라미 6번 그 땅에 남아있는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문장이요. 101조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밤 12시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소유권 기타 권리가 다 넘어온다. 지금 101쪽 전체에서요. 출판요. 밤 12시. 이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밤 12시만 아시면 돼요. 밤 12시만 아시면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문장이 별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밤 12시가 어려우시면 오늘 밤 12시에 확인해 보시자고요. 오늘 밤 12시에 다 모여서 여기서 오늘 밤 12시하고 내일 0시가 같은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밤 12시인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환지는 쓸데없는 거 읽지도 마시고요. 밤 12시에 종전토지로 본다. 소유권 기타 권리가 다 넘어간다. 동그라미 2번 입체원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 받은 자는 아파트 받을 자는 환총 공고된 날 다음날에 밤 12시에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주분을 취득한다.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금 101쪽에 그 문장 쫓아가시기 바라고요. 동그라미 2번 셋째 줄점. 이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밤 12시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있는 공유주분, 해당 아파트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아파트 받았으면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기타 권리는 못 넘어오고, 그러니까 임차권 같은 경우에요. 저당권만 넘어온다. 동그라미 3번. 공적인 땅, 밤 12시에 시작한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주는 환지계획서 환자가 각각 밤 12시에 그러니까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구나, 모두 다, 그러니까 뭐예요? 환지계획에서 정한자가 가져가는 거죠. 환지계획에서 정한자가 가져가는데, 그 중에 채비지는 환지계획에 정해져 있기를 누가 가져가기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시행자가 가져가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뭐 그대로 시행자라고 써놓은 거지. 모두 다 환지계획에서 정한자가 가져가는 거죠. 단 환정시정에 의해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한다. 민법 186조 2조 출판형 환지정지 사용수익 변경 채비지는 그러니까 사용수익만이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다가 있었죠. 채비지를 팔았다고요. 돈 주고 샀죠. 누군가가 사고 팔은 겁니다. 민법 186조 그거는 등기한 때 취득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게 지금 이 밤 12시가 뭐예요?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동그라미 4번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넘어갈 게 없는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밤 12시에 꽥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원칙적으로 죽는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소 뜯어가요 못 뜯어가요? 두째 줄 주소는 뜯어갈 수가 없죠. 환지 처분 효과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여기에 있던 그러니까 D라는 사람이 이쪽 땅을 받게 됐는데 저 D 주소를 이쪽으로 뜯어올 수는 없다고요. 주소는 못 뜯어간다. 동그라미 6번 도시개발규 토지에 그러니까 저 위에 동그라미 1번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소유권 기타 권리 다 넘어가는 게 원칙. 동그라미 6번 소유권 기타 권리 중에서 그러니까 뭐는 안 넘어가고 남아있다고요. 달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지역권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게 원칙. 도시개발규안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유기정에 불과하고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단 대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그러니까 밤 12시에 소멸한다 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환지 교부 6가지가 있는데 뭐 그 내용 그러니까 아무튼 밤 12시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것들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보시죠. 저기 환지객에서 그러니까 A가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는데 A에게 150에다가 50 더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과 부족 그러니까 더 주거나 덜 준 거예요. 이 50에 대한 돈이 뭐예요? 청산금이죠. 그러니까 환지계획에서 A한테 이렇게 주기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50에 대한 돈 그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환지계획 때 계산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계산하지 말라고요. 사업하기 전이죠. 사업하면서 모래값, 기름값, 철금값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때 50 계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언제쯤 계산을 하라고요? 사업 끝나고 나서 계산을 하라고요. 사업 끝나고 나서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저 50에 대한 돈 얼마다 확정되는 건 언제고요? 밤 12시인 거죠. 그래서요. 환지가 그림에서 보시면 개발계획 때 종전 300제곱미터 갖고 있다고요. 세 번째 환지계획에서 150에다 50 더 주기로 했습니다. 50 계산하지 말라고요. 사업 공사 완료 끝나고 나서 그 계산하라고 60일 주고 있잖아요. 그때 계산하고 그래서 언제 확정된다고요? 밤 12시에 확정된다고요. 그 계산하는 것을 여기서 말장난 뭐라고 하고 있고요?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 부족, 분 그러니까 덜 주거나 더 준 거에 대해 그러니까 더 주거나 덜 준 거에 대해서는 종전 토지 환지, 옛날 땅, 새 땅, 유지면 토수리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전으로 청산한다. 동그라미 2번 청산금은 사업 끝나고 준공검사가 있은 후에 환지처분 할 때 이를 계산, 결정해야 되고 단 환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 줄 때 계산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청산금은 밤 12시에 확정된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한 방에 주고받는 게 원칙 일괄 한방 근데요 그러니까 끊어서 주고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두째 줄이요.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 5년, 민법 채권 소멸시효 10년입니다. 행정법이니까 동그라미 5번 청산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이요. 이걸로 이제 환지 처분은 끝났고, 그 다음에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등기는 해야죠. 환지 처분 공고부터 며칠 내 등기를 하라고요. 14일 내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14일 이내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건축물 등기를 촉탁 신청한다. 동그라미 2번 한 번 나왔습니다만 별 의미 없고요. 동그라미 8번 8회 때 한 번 나온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생략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환지 사업, 환지 방식 내용이 다 끝났죠. 환지 계획 세우고요. 중간에 환지 정지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지 계획이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공고로 넘겨주죠. 언제 넘어간다고요? 공고한 날 밤 12시 넘어갑니다. 다음 쪽이요. 103쪽에 6장 기타사항 1번 도시개발 특별하게 통장 따로 하는 거죠. 특별하게 통장 따로 쓰시고요. 다른 돈하고 섞어 쓰지 말고 그 목적을 위해서만 따로 쓰는 통장이 특별하게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은 개발사업, 시설사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설치할 수 있다. 굵은 2번 도시개발 채권 국가가 돈을 빌립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국채를 발행한다. 지방이 돈을 빌립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 회사가 돈을 빌립니다. 회사채를 발행한다. 채권이죠.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시도자는 개발사업,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땅 뒤집어 엎고 콘크리트 장관은 국토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은 누구고요?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시도자는 남의 돈 빌려 쓰려면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매입 의무자가 있습니다. 넷째 줄 괄호요. 행정청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이자가 비싸요, 싸요? 싸죠. 그러니까 뭔가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싼 이자로 행정청에 돈을 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그 이익 일부를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위에 있는 1, 2, 3이죠. 그러니까 1번이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에서 공적 시행자와 도급계약 체결하는 자. 1번 끝에 그 체결은 안 썼습니다만 환급 공사를 땄다고요. 관에서 공급하는 공사를 땄습니다. 만고땡이죠. 부도파산 염려 있어요? 없죠. 나와요? 100% 현찰이죠. 사업 끝나고 돈 나와요? 중간중간 사진 찍어 보내면 제깍제깍 현찰 입금됩니다. 만고땡이죠. 2번 민간 시행자요. 떼돈을 벌잖아요. 개발행위, 사적 개발을 해서 3곱빼기 번다면 공적 개발을 하면 20곱빼기, 50곱빼기는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큰 거니까요. 떼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3번 국토계획법 형질 변경 허가받은 자 한 3곱빼기 정도 버는 사람들이요. 아무튼 그 사람들 돈 내라. 동그라미 3번 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알아서 시장에서 돌려서 쓰라고요. 무기명. 그냥 딱지 마음대로 사업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상환은 5년, 10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한다. 동그라미 5번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5년, 2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오잉 개발채권이라고 해요. 오잉 개발채권입니다. 앞쪽이요. 102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2, 3, 4, 5 동그라미 5번 두째 줄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라고요? 5년이라고요. 다시 103쪽 제일 아래 동그라미 5번 문장 오잉 개발채권이라고요. 뭐가 5년이요? 원금은 5년. 5년 지나면 못 받는다고요. 이자는 2년. 보시죠. 2016년에 시도사가 돈을 빌렸습니다. 100만 원 빌렸다고요. 의무자가 돈을 빌려줬죠. 10년. 그 다음에 이율 3%로 정해졌다고 치죠. 그러면 10년 안에 갖고 가면 돈 줘요, 안 줘요? 돈 안 주죠. 10년, 상환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 게 10년 지나면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2025년 2월달 갖고 갖다 냈습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 다 따박따박 받아가는 거죠. 130 받아갑니다. 2년 지났다고요. 2027년
그러니까 2월달 갖다 대면 뭐는 날라갔고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칸이 아니라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쓰기 이렇게 한 건데요. 2025년 2월 달에는 그러니까 원금 100, 이자 30을 받을 수 있고요. 2027년 2월 달까지요. 2027년 2월 달까지는 원금 100과 이자 30을 받는 거죠. 이자 소멸시효가 2년이라고요. 근데 2027년 2월 달이 지나면 2년이 지났으니까 뭐는 날라가고요. 이자는 날라가고요. 뭐만 받고요. 원금 100만 원만 받는 거죠. 거기다 또 3년 해서요. 2025년부터 5년, 2030년 2월까지 갖고 가면 원금 100원 받는데 2030년 2월 달이 지나면 뭔 일로 오셨다고요? 아, 예, 그 도시개발 채권요. 뭐 딱지 혹시 가져오셨고요. 아, 예, 거기 갖고 오셨군요. 아, 그 옆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예, 안 넣으시고 혹시 녹차라도 한 잔? 예, 그런 거죠. 쓰레기통에다 놓고 나가시라고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죠. 원금이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고요? 오이개발 채권인 거죠. 자,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개발법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지만 좀 뭐 까다롭죠. 예, 까다롭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6개 법 중에서 어려운 건 개발법이 그래도 가장 어려워요. 나머지 것들은 뭐 한두 번 반복하시면 되지만 뭐 새로운 개념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훨씬 더 쉽죠. 자, 여기까지 개발법 내용 보셨고 다음 주에는 도시정비법을 보도록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